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의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신문방송학 전공 조교수로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나도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현장을 교실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옮겨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심지어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찍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기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강의를 쉽고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정리하고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번 영상의 목표는 첫째는 가장 적은 비용, 적은 노력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다양한 교육 현장, 다양한 전공에 적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즉 대학일 경우에는 공대 교육하고 인문사회 계열하고 보건 계열하고 완전히 다 다른 교육의 내용을 갖고 있고 방법론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면은 다른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 정규 교육기관에 소속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서 더 지원을 좀 적게 받으시고도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쉽게 접근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부수적으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제가 미디어를 공부하고 미디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과연 이 교육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없이 온라인만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저도 정리하고 선생님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때로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의견이나 방안을 나눠서 좀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기획할 때 어떤 흐름으로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섹션으로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촬영의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드셔야 될 때 쓸 수 있는 장비나 요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진 않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될 때 파워포인트나 영상 자료나 또는 어떤 컴퓨터 조작하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셔야 될 때, 그래서 그런 디지털 자료를 갖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법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런 영상들이나 그런 컴퓨터 화면을 갖고 만든 영상 그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걸 모아서 조합하는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을 때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라이브 방식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이 있어서 라이브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고 상호 소통이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상호 소통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번째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은 저도 아직은 좀 계속 찾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과연 협업을 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끼리 협업을 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협업 툴이나 협업 방법론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찾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섹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가지 섹션은 뭐 영상이 꼭 5편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촬영의 방법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교육자와 그리고 상대방인 학생들과의 교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교감 속에서 학습의 내용의 이해도도 훨씬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전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신뢰감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상호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력도 나오고, 어, 새로운 학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생님들의 얼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긴 할 텐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파워포인트나 영상 자료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들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저는 분명히 이해 정도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직접 얼굴이 나오고 목소리가 들리는 일은 학생들과의 상호 신뢰뿐만 아니라 교육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예. 저도 촬영을 하는 입장은 많이 돼봤어도 제가 촬영을 당하는 입장이 돼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이런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드는데 저는 가장 기본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처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좋은 장비여야 되지 않을까? 좋은 뭐 카메라여야 되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많은 대학들에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링크 사업단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무크 촬영이나 해서 준비는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동의대에도 꽤 좋은 스튜디오가 몇 군데나 됩니다. 스튜디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조명이나 촬영 장비들도 굉장히 원활하고 전담 직원분들이 어떤 수업의 촬영이나 편집까지도 완벽하게 해주시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모든 강좌를 거기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거기를 가시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가장 저렴한 장비, 간편한 장비, 그리고 비전문가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유튜버들이 하는 라이브 방송 또는 영상 촬영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강의에 적합한 제일 가장 기초적인 장비 세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일 좋은 카메라는 실은 저도 지금 쓰고 있듯이 웹캠입니다. 웹캠은 예전에는 이제 데스크탑용으로는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웹캠들도 있었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 노트북에 달려있는 웹캠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웹캠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웹캠의 장점은 장비에 있어서 이 트러블이 별로 없습니다. 노출도 당연히 자동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걸 업로드하고 관리하실 때 있어서 컴퓨터에 바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동영상들이 다른 데 적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사용하시고 기술적인 배경이 없이 제일 쓰기 편한 카메라는 저는 웹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웹캠도 분명히 한계점은 있습니다. 항상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건 조명인 것 같습니다. 주변부가 어둡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웹캠이 작동은 합니다. 그렇지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화면에 어떤
전적인 색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저희 아기가 자는데 제일 방해가 안 될 베란다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명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베란다에 나오는 그런 등 하나만 있는데 이 정도 조명 갖고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오른쪽에 제가 책 볼 때 쓰는 독서등을 갓을 앞으로 돌려서 제 쪽으로 올 수 있게 조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부수적으로는 이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는 가정에서 이렇게 좀 어두운데 보조등으로 쓰실 수 있는 LED 조명입니다. 이거 T5로 검색하시면 되고 이거 10,000원 안 합니다. 예. 이런 조명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전문 유튜버들의 비싼 조명보다 물론 쓰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훨씬 더 편하게 조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웹캠의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웹캠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명 문제입니다. 조명은 항상 충분히 밝아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서만 있어가지고 얼굴에 그림자가 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지니까 가능하면은 꼭 머리 위에서뿐만 아니라 정면 쪽에서도 빛이 충분히 오도록 이런 보조 등들을 활용하신다면 웹캠도 충분한 화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웹캠 중에서 외장형 웹캠 같은 경우 쓰기 좋은 거는 제 얼굴만 비추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영상, 어떤 내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을 보여줄 때도 조금 손으로 들고 찍기에 편리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부수적으로는 이런 웹캠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싼 웹캠, 저렴한 웹캠 많이 있지만 2만 원 이상 정도면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저는 스마트폰도 이런 강용 영상 촬영 장비로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그것만으로도 영상을 찍은 자리에서 그대로 만들어서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가능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작아서 편집이 꼼꼼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강의 영상을 처음부터 찍어서 끝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제 스마트 패드, 뭐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화질도 광량이 충분하고 조명이 충분히 잘 비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어, 그 조명이 좀 어둡거나 또는 형광등이 좀 어둡게 켜져 있거나 하면은 스마트폰도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화질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조명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로서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웹캠과 스마트폰, 그리고 물론 다른 영상용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좋긴 합니다. 뭐 요즘 DSLR이나 미러리스나 이런 카메라들이 좋긴 하지만 그런 거의 한계는 또 일일이 촬영한 거 옮겨야 되고 옮겼을 때 파일이 무거워서 편집하기 힘들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많은 의견들이 웹캠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모습보다 실은 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말로 전달하는 정보가 훨씬 중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강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질보다 어떻게 보면 녹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녹음은 정말 힘듭니다. 예, 저도 뭐 영상 촬영 현장 여러 군데서 일을 해봤지만 녹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적인 이해도 좋아야 되고, 감각도 좋아야 되고, 정말 쉽게 숙련받을 수 없는 파트가 녹음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간편하지만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요령을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장비가 아니라 조용한 방입니다. 아까 촬영일 때도 카메라보다 중요한 게 조명인 것 같이, 빛인 것 같이, 녹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마이크보다 조용한 방이 먼저입니다. 이런 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뭐 강의실이라면 강의실 밖에서 나오는 소리,
흔히 프로젝터 켜져 있는 프로젝터 팬 소리, 그리고 뭐 데스크탑이라면 데스크탑의 컴퓨터 소리,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조용한 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주변에 울리게 되면은 얘도 또 하나의 잡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명확하게 안 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녹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조용한 방, 그리고 안정적인 방음 시설 내지는 흡음 시설이 있는 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방 안에 소음 요소를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빈 공간도 좋지 않습니다. 책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커튼이 있어가지고 주변 음이 적절하게 이렇게 분산되고 흡수되는 공간들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빈 공간에서 하시면 이렇게 소리가 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녹음을 위해서는 좋은 공간, 룸 컨디션을 맞추시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인데요. 마이크는 정말 비싼 장비부터 싼 장비까지 격차가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녹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봐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살 때 주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스마트폰 이어폰이 최근에 이제 서로 경쟁이 돼서 좋은 걸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녹음할 때 저희가 지금 녹음해야 되는 거는 저희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녹음하시는 게 제일 녹음이 깔끔합니다. 그래야지 잡음은 멀고 목소리는 가깝고, 그러면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마이크는 실은 이런 어, 이어폰에 달려있는, 스마트폰 이어폰에 달려있는 이런 마이크들입니다. 물론 더 좋은 장비들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쉽고 간편하고 그러면서 말이 정확하게 들리는 건 저는 이런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어폰들은 컴퓨터에 따라서는 연결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단자가 이런 스마트폰의 헤드폰, 이어셋용 단자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네 칸으로 나뉘어 있는 일반 사극을 쓰는 노트북이라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구형 스마트폰에서 쓰던 이어폰을 그냥 꽂아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데스크탑을 쓰시거나 노트북이 좀 구형이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 마이크 단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어폰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어폰 단자 끝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쓰는 이렇게 마이크 달려있는 헤드셋을 구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런 스마트폰 이어폰의 4개짜리 사극 단자를 두 개로 나뉘어주는 그런 젠더라고 불리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바꿔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좋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 놓고 쓰는데 판서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나 좀 널리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마이크 쓰시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뭐 유튜버들이 쓰는 이런 녹음실용 마이크도 별로 좋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핸드 마이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 마이크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선형 이, 어, 핀 마이크라고 흔히들 하는 이런 핀 마이크를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선이 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간단한 어, 소규모에서 하시기에는 충분히 이런 이어폰 선으로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팁을 좀 먼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의 높이를 한번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카메라 높이는 가능하면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보다 너무 낮아도 아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히틀러가 좋아했다라는 로우 앵글로 되면서 너무 위대해 보이실 거고요. 반대로 카메라를 위에다 달기 좀 힘들지만 위에다 다신다면 상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작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줬을 때, 아이 레벨을 맞춰줬을 때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신뢰감도 쌓이고 교감도 훨씬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는 녹화하실 때 시선이 살짝만 돌아가도 실은 다 보입니다. 저도 지금 아래 뭐 제가 어떻게 찍고 있나 이런 거 볼 때 살짝만 눈을 내려도 시선이 어그러지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시선의 중심은 항상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상대방의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렌즈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장비로는 이런 대본이 이제 간과다 대본 보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카메라 앞에 이제 프롬포터라고 다는 장비가 있어서 그 대본을 보면서 촬영하는 장비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론 시선은 자연스럽게 뭐 돌아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얘기하시면은 그게 눈높이도 맞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하신다면은 이런 교감을 이루는 기본적인 카메라 앵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직접 자기 목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러죠. 제가 말하는 거는 공기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울림까지 같이 듣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잘 못 듣는답니다. 즉 변형된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한 거 나중에 들어보면 되게 어색합니다. 예,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강의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 어색하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예, 그게 진짜 목소리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듣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진실의 눈을 열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들을 때 어색한 거, 예, 그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예, 뭐 이런 저런 말이 많아져가지고 처음 찍은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 좋은 장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몇 억씩 들여서 좋은 스튜디오를 만들고 좋은 조명을 쓰고 전문가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론들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 발표에도 대기업에서도 어, 최소한 한 달 이상 온라인 강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벌써 발표한 학교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강의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흔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는 어떤 영상들도 너무 고급 장비, 뭐 TV에서 하듯이 진짜 앵커 나오고 이런 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병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장비로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있다면은 분명히 학생들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어색하실 것 같고 저도 어색하고 그리고 분명히 화질은 뭐 좋은 장비들로 찍은 것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저희 진심을 갖고 또 새롭게 변화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는 의미로서 요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 아니라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필요한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